네. 잠시만요. 네, 들어갈게요. 네, 됐습니다. 네, 슬라이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서브 캐릭터 1의 노래를 맡고 있는 가수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는 게 뚜렷해져요. 나만의 알고리즘이 생기는 거죠. 남들이 볼 땐 완전히 별개의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취향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이더라고요. 취향은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영역에 눈을 뜨게 해요. 이상하죠? 빛나는 걸 찾아갔는데 블랙홀이 미지의 세계로 안내해 준 것처럼 말이에요. 왜 리메이크냐고요? 저의 취향을 들여다보다가 그들의 취향까지 궁금해졌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사람은 뭘 좋아할까? 안녕하세요. 이번 리메이크 앨범의 서브 캐릭터 트랙의 원작자 위즈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을 만들고 있는 미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디입니다. 가디 데스. 둘만 말한 게 너무 웃긴데. 인생곡이 각자 다를 텐데. 저는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좋으니까. 저는 하나만 고른다면 푸파이터즈라는 밴드의 워크라는 노래를 고를 것 같아요. 넘어졌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노래, 힘을 주는 노래고, 그리고 저도 힘을 많이 받았었고, 음악적으로도 저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줬던 곡이어서. 정말 고르기 너무 힘든 질문인데, 우선 첫 번째로 에드 시런의 Lego House, 그 다음에 The Smashing Pumpkins의 Tonight Tonight, 프라이머리 이센스의 독, 에밀리아의 Stay Alive, 토게나시 토게아리의 Meant to Be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Complicated라는 노래랑 그리고 라스트 노트라는 작곡가의 세츠나 트립이라는 곡하고 그리고 싱스트리트라는 영화의 업이라는 곡, 요르시카의 도자기라는 노래랑 요네즈 켄시의 바다의 유령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시기마다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생 곡이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 영향을 줬던 음악들을 이렇게 고른 것 같아요. 시기별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에이브릴 라빈의 Complicated라는 곡을 들으면서 에이브릴 라빈이라는 아티스트를 접하면서 제가 평소 접하지 못할 만한 음악들을 찾아내는 그런 거에 뭔가 트이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듣는데 거부감이 없었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보컬로이드 음악, 라스트 노트의 세츠나 트립이라는 곡으로 접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고 서브컬처 문화에 빠지게 되는 계기들이 됐었어요. 그런 걸로 좀 더 많은 장르들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영화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 삽입곡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때 들었던 싱스트리트라는 영화에 삽입된 업이라는 곡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되게 고등학교 때의 기억으로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고등학교를 뭔가 함축한 느낌? 그 영화도 약간 그런 재질이고 이게 뭔가 인생에 한 번씩 남았던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요네즈 켄시의 바다의 유령이란 곡도 그것도 이제 영화 삽입곡이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서브컬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런 사운드적으로 저한테 좀 큰 충격을 주었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제 작곡을 시작하게 되고 요르시카의 도자기라는 노래는 제가 작곡을 시작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음악의 서사를 담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제 인생에서 그 음악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곡들을 뽑으면 이렇게 5가지일 것 같아서 5가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진지하게 인생곡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역사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취향의 역사를. 제일 처음에 보고 반했던 나의 취향을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H.O.T였던 것 같거든요.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곡 하나가 있었어요.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이런 강렬한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아이야라는 곡으로 처음 느끼게 돼서 그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메탈릭한 사운드를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저의 취향을 만들어준 건 중학생 때 발매되었던 곡이었던 것 같은데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가 있는 그 앨범, 1집 앨범 컴플리케이티드도 들어있었고 두 번째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 줬거든요. 음악이 엄청나게 세지 않아도 충분히 그 강렬함을 보여줄 수 있다. 시각적으로도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하고 티셔츠를 입고 거기에 넥타이를 하고 막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는 그 에이브릴 라빈의 모습이 와, 너무 잊혀지지가 않았고 그 자유로움을 갈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와닿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콜드플레이, 그때부터 이제 밴드를 막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콜드플레이의 옐로우라는 곡이 좀 되게 서정적이긴 하고 좀 얼터너티브 하기는 한데 그때부터 좀 가사, 되게 서사가 쭉 있지만 그 안에서 심플한 가사를 뽑아내는 그런 면으로 좀 저의 음악 세계도 확장되었던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모든 걸 헌신했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은 노랑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지? 막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서 막 그런 의미들을 찾았었고 다음에는 아마자라시라는 일본의 팀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활동하던 그 끝 무렵에 나왔던 밴드인데 츠지츠마 아와세니 우마레타 보쿠라라고 뭐 번역하자면 앞뒤를 이치에 맞게 앞뒤를 끼워 맞추기 위해 태어난 우리들이라는 그런 가사인데 그 가사에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역사가 과거순부터 쭉 현재까지 흘러오면서 이래서 우리가 됐구나. 이쯤에서 우리는 정말 더러워진 얼굴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이 결국 우리는 최소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한 4분 정도의 곡이었나? 4, 5분 정도의 곡이었는데 막 한 4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감정의 기복과 이 감정 소모와 이런 게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지? 어떻게 곡 하나로 나의 태어남 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가치를 둬야 하는 그 가치관을 다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곡을 항상 인생곡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꼽는 곡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 곡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 최근에 다시 듣게 된 곡이 있어요. 미샤라는 가수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곡인데 최근에 이제 CD 플레이어와 막 음감실 같은 것들을 좀 구비해 놓고 취미로 음악을 듣는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오랜만에 그냥 너무 반가워서 그 인트로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첫 소절이 밤에 이슬을 지불하고 피어나는 꽃 그리고 눈물을 지불하고 피어나는 사람이라는 게 첫 구절인 거예요. 미친 건가? 나 뭐지?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다고? 근데 엄청 담담하게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도 막 얘기하면서 소름이 돋는데 어제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가사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어린 왕자를 봤던 기억과 또 나이 먹고 다시 보는 동화책의 기억이 완전히 해석이 달라서 다르다고 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 서사,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그 아마자라 씨의 곡에서도 나오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굴러가는 돌인데 누구나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되게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뭐 어떤 천재성이 있거나 막 재능이 있거나 뭐 이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은데 그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자리를 찾아가는 게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들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좀 감각으로 접근한 영역들이 있지만 갈수록 의미를 찾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의 키워드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5곡을 뽑아봤습니다. 요르시카라는 아까 이제 언급했던 요르시카라는 아티스트 팀하고 요아소비 그리고 그루비룸 팀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이것도 고르기 너무 힘들긴 한데, 에드 시런, 이센스, 그리고 일본의 월츠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3명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유나님을 제하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인큐버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인큐버스의 그 날것의 거친 그런 인지스러운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걸 계속 좀 이런 감성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뽑자면은 에미 와인하우스랑 스티비 원더인 것 같아요. 그 스티비 원더는 약간 저에게 없는 양의 기운이 느껴진달까? 그 주는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축축히 젖은 마음을 햇볕에 말리는 느낌? 네. 좋았습니다. 말리면 하면 쥐어짜야 되는데. 그리고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그 목소리의 날것에서 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목소리에 담은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가수 아티스트여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밴드들도 많고 뮤지션도 많은데 저는 한 팀만 꼽자면은 일본 밴드인 킹누를 꼽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일본 밴드 씬에서 되게 새로운 사운드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곡도 좋고 그러고 멋있고 한 모습들이 되게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서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 밴드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 팀만 꼽자면은 킹누를 꼽을 것 같아요. 수염을 기르시는 이유도 그쵸. 그 킹누의 기타리스트가 너무 멋있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띄워주세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 형 너무 잘생겼어. 일단 콜드플레이는 무조건 들어가고 에이브릴 라빈도 들어가요. 그리고 한 아티스트는 제가 소개를 하진 않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일본에서 활동할 때 큐니라는 밴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CUNE 인데 지금은 이제 해체를 하셨지만은 저한테는 큐니 비틀즈고 U2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비틀즈랑 어떻게 비교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곡을 꼽으라고 하면 한 곡을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안 꼽은 아티스트기도 해서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오빠들이기도 한데 저는 너무 그 뮤지션의 팬이라 아직도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게 좋을 게 없는 아니 심심한 좋을 게 있는 없는 것 게 같아요. 좋은 거라는 건 결국 좋을 게 있다는 거 심심하지 아니야? 않다. 심심하지 않다. 네. 인기 오빠가 또 굉장히 말이 가끔 많고 말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지. 우리에서는 좋은 거지. 저희가 다 좀 말이 적은 편이라서 네. 그래가지고 이 세계에선 칭찬입니다.
말이 좀 있어야 음. 좀 재밌잖아요. 항상 근데 가장 힘들어 하시지 않나요? 야, 말이 많아서? 아닙니다. 좋습니다. 카디 사실 이런 멤버를 어디서 만나요? 네, 지구상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동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아, 이번에 확실히 느꼈죠. 모두가 본인의 인생을 살 때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잖아요. 나쁜 점이라고 할까? 좀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저는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리메이크를 희망하는 곡이 4곡이었거든요. 이 곡이 다였거든요. 근데 이 100%의 허가 성공률. 이 100% 된다고? 이게 되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다 본인의 영역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분들이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되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곡을 더 리스트업을 하면 좋겠다. 예비곡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게 취향으로 만들어지는 앨범인데,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여기에 물론 더 맛있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재료가 들어오면 아예 이 요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요리가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일단은 좀 허가를 받아보시고, 그 뒤에 안 되면 그때 생각하더라도라고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나라서 좋은 점이죠. 그리고 유나라는 뭐 브랜드의 유명도 이런 것들을 떠나서인 것 같거든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너무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뭔가 장르라고 따지면 좀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진짜 그 땡스투에도 적었던 것처럼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 집 밖에 나오진 않지만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 동네가 부흥하려면 서로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허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바라는 것 중에 마음껏 음악을 하는 삶의 위주로서 가장 큰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해내는 것을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소리로 빗대어서 때로는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지금의 미로라서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고민하고 있을 때, 활동명을 고민하고 있을 때 미로라는 일본어 표기를 보게 됐어요. 그걸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던 건데 MIIR로라고 해가지고 그 I가 2개 붙어 있는 게 되게 저한테는 이뻐 보였는데, 저는 처음에 그 일본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미로라는 미궁을 일본어로는 이렇게 표기할 때 I를 하나 더 붙여서 표현하는구나, 되게 이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눈이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 눈독을 들이게 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미이로가 우미이로라고 해가지고 바다의 색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하늘색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눈에 들어왔을 땐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뜻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의미인 것 같고, 바다의 색은 어떤 색이든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닮아보고자 좀 미로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하필 질문에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무엇이 의도된 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걸즈밴드 크라이라는 애니메이션과 러브라이브 선샤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찬가 같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고 방황할 때의 길잡이가 되어줬던 작품들이고,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 그거 두 개를 꼽고, 저는 최애 게임이 3개 있습니다. 게임이 3개. 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아크와 넥슨의 뭐였죠? 네, 인생 게임이라면서.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메이플 스토리 하세요.
씨. 카트라이더 하세요.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접속이 아니고 뭐야? 서버 치유 드림이 아, 듀랑고. 너무 재밌게 메이플 했습니다. 맞긴 한. 듀랑고 정말 최고의 인생 게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누구 같아? 뭐 하시는 거죠? 뭐 하세요? 500억을 벌기 위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 음악 열심히 하려고. 예전에 이제 그 크레이지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좀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초등학교 때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게임은 이제 어른이니까 안 해도 돼. 너무하네. 많은데. 취소하겠습니다. 네. 저는 독서를 즐겨 하는데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형 책 읽는 걸. 아, 근데 이 게임 얘기하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딱 하나만 뽑으라면 젤다 야생의 숨결을 뽑겠고, 진짜 간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 예전에 그 4차 전직이 나오기 이전에 메이플 스토리를 하던 그 어릴 때 그런 느낌? 네. 황홀하지 않으면서. 진짜 너무 블리치, 파이널 판타지, 원신 가장 좋아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요새 귀주톱이 귀주톱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세대보다 더 영하려면 저는 취향이니까. 원나브지만 귀주톱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아하는 건 괴수파로의 호시나 캐릭터. 그 실눈캐의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뭐 애니메이션은 확실히 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세계에 몰입하는 거다 보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보고 있고,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4를 정말 몇 년 동안 되게 오래 했는데 거기에 효월의 종언이라는 시리즈의 엔딩이 눈물 없이 못 보는 엔딩이거든요. 거의 울면서 던전으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컴퓨터 게임인데 막 울면서 뛰어가요. 종언을 알리는 토벌하면서 끝나는 내용인데 너무 재밌게 했어요. 이 부분에 영화도 좀 추가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최영화로는 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게임 중에서는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이제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시간에 관련된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시간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메타포로 딥하게 쓰인다거나, 꼭 시간이 아니어도 시공간이 쓰인다거나,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같은 경우는 멀티버스가 주제고, 셋 다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엔 이 셋의 그런 공통점들이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런 시공간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각 매체별로 가장 잘 표현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셋 다 비슷한 뭔가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러면서도 주제는 또 뭔가 교집합점이 있고, 그 셋 모두 전부 주제가 다른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마치 각양각색의 집에 살고 있지만 한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 같은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걸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집 앞에 탄내가 나는 커피,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수험생의 목소리, 친절한 편의점 주인 할아버지를 같이 경험하는 거? 우리는 이미 생각보다 많은 걸 공유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계절범죄라는 곡은 사람이 가진
감정이나 추억들을 사계절에 비유해서 작성한 곡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주제를 담고 싶었습니다. 곡의 작업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 곡은 피아노 멜로디가 이제 먼저 나왔었어요. 후렴의 피아노 멜로디가 먼저 나왔었는데 피아노 멜로디로 후렴을 쌓고 그리고 다음에 후렴 반주가 완성이 되고 후렴 멜로디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반주와 전체적인 멜로디가 붙고 가사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곡을 만드는 과정이나 구성은 제가 원래도 이제 반주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위에 대부분 멜로디를 올리는 편이라서 그런 게 크게 다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곡이 특별했던 지점은 아무래도 그 아까 이야기 들었던 첫 시작이 되었던 피아노 멜로디가 제가 오래전에 이제 녹화해놨던 그 갤러리를 뒤지다가 찾은 핸드폰 사진첩을 뒤지다가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된 영상을 토대로 제가 그 쌓아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곡의 주제인 약간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라는 주제랑도 연결이 되고 이 뒤에 음악의 서사를 쌓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특별한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캐릭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공이 되지 못할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 곡은 멜로디가 먼저 생각난 노래였습니다. 보통은 트랙이랑 인스트를 먼저 만들면서 작업을 하는 편인데 이 곡은 갑자기 샤워하면서 사비의 후크가 딱 떠올라가지고 거기서부터 디벨롭을 하게 된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터에그보다는 이 노래를 완성하고 나니까 본인을 서브 주인공이라고 칭하는 화자가 이 노래에선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로 전하고 싶던 메시지에 우리는 모두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추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카이바운드 되게 일단 좋은 노래예요. 되게 힘이 있는 노래고 그리고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에 맞는 뭔가 미래를 낙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공연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할 때 되게 힘을 많이 받는 노래예요. 반주가 먼저 있었는데 반주만 있을 때는 사실 저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조금 희미한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주도 막 계속 갈아엎고 한 버전 3인가 4인가 막 그 정도에서 예지가 이제 거기에다가 내 멜로디를 만들어 왔는데 잘 모르겠다, 같이 들어봐 주라 이랬는데 예지가 스카이바운드 멜로디를 딱 들고 온 거예요. 다들 너무 좋다. 도대체 이거에 왜 확신이 없었을까? 이게 별로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바꿨구나. 맞아. 편곡구나. 그래서 멜로디 이전에 기억이 없어요. 대곡이 맞아. 이게 그 이전에는 이 정도의 대곡이 아니었는데 대곡을 만들어 와서. 그러면 그게 아니었나? 무사가 아니었나? 무사였어. 그때도 무사였구나. 이게 가제가 무사라는. 예. 그랬는데 이제 잊혀질 뻔 하다가 예지가 심폐소생술을 아주 기막히게 한 그런. 이 곡은 무조건 페스티벌 곡이다. 그래서 저희 정규의 타이틀이 되었죠. 결국엔.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힘차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스터에그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희 브릿지 가사를 보면요, 콜드플레이의 뭔가 제목과 가사를 약간 섞어가지고 라인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콜드플레이의 그리고 스카이 풀 오브 스타. 맞아. 이게 그리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방향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배에 타고서 이제 우리 함께 나아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천장을 부술 때 그 띵 이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 들으시면 모르실 건데 그게 검은고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예. 노린 특이한. 거야? 예? 노린 거였어요? 사실 뭐 껴맞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사실 이게 거의 모든 게 그렇죠. 그래, 하늘을 이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자,
약간 이런 뭔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눈치 따위는 집어치우고 이 노래를 들으며 실행하자.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면 좋겠다. 얻으셨으면. 리스너 풀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500억. 500억. 500억을 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제가 들어보고 싶다. 꼭 이런 일 하고 싶다. 황홀하네요.